하이브리드와 가솔린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영상이 그 고민을 해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 달마다 차를 바꿔 타는 렌터카포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가솔린 모델 9대, 하이브리드 모델 5대를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번갈아 타다 보니 이 두 파워트레인을 경험한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콘텐츠가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과 똑같은 소비자의 입장이지만 그만큼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간의 가격 차이를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역시 가격입니다. 세금 혜택 143만원 제외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현대자동차의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금액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는 여기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모델이 몇 대 있는데 그랜저 K8은 그렇다고 쳐도 스포티지는 무슨 일이야 이게. 아무튼 적게는 300만원대, 많게는 500만원대까지 차이가 나는 이 하이브리드를 연비가 좋다는 이유로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차 구매를 고려했을 때 주행거리가 짧은데 굳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같은 모델의 차를 더 비싸게 사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하이브리드 차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왜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는지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가솔린 대비 하이브리드의 아쉬웠던 점, 그럼에도 하이브리드가 좋았던 점, 마지막으로는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모델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먼저 가솔린 대비 하이브리드의 아쉬웠던 점들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진음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대비 하이브리드의 엔진음은 대체로 그렇게 듣기 좋은 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소나타, 투싼, 코나 이런 1.6 터보 가솔린 모델의 엔진음은 조금 차분한 느낌이 났었는데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엔진음은 이상하게 썩 듣기 좋은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특히나 조금 거슬렸던 모델들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또 소렌토 하이브리드 도 포함될 수가 있겠네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가끔 RPM이 치솟을 때 엔진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었고 그랜저는 정숙한 분위기에 안 맞게 카랑카랑한 소리, 또 소렌토는 좀 우렁찬 소리가 났었어요. 반면 나쁘지 않았던 모델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타봤던 신형 투싼이나 K5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차분한 소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 엔진음이 커지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바로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아반떼와 니로를 제외한 모든 형기 하이브리드 차량은 6단 자동 변속기를 쓰는데요. 고 RPM으로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변속되는 8단 변속기에 비교해서 변속 구간이 넓은 6단 변속기는 그만큼 고 RPM을 자주 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듣기 좋은 엔진음이 아닌 불쾌한 소음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기대보다 일정하게 좋은 연비가 나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가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이래야 연비가 더 잘 나오는구나 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날씨가 따뜻해야 하고 시동을 켠 후에 배터리 충전 상태는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먼 거리를 정속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추운 날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효율을 떨어뜨리고 배터리 충전 상태가 부족하다면 그만큼 엔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쓰게 되죠. 또 짧은 거리를 지나치게 정체되는 구간 또는 정속 주행을 하기 힘든 구간을 지날 때도 연비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고속 주행에서도 역시 좋은 연비를 기대하기는 힘들었어요. 100km 이하로 정속 주행만 한다면 좋은 연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나면 저는 조금 더 달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 가솔린과의 연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과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면 연비가 20km/L도 넘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하게는 10km/L 초반대로 나올 때도 있었어요. 네 번째는 비싼 보험료입니다. 물론 저는 렌트카를 이용했기 때문에 직접 겪었던 건 아니지만 콘텐츠를 만들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소나타를 예시로 들어보면 가솔린 모델인 경우에는 92만원이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인 경우 106만원이 나옵니다. 이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이 더 비싸서 그렇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제가 너무 아쉬웠던 점들을 열변을 해서 하이브리드 욕하려고 만든 영상같이 됐는데, 이제는 아쉬웠던 점들을 뒤로 하고 만족스러웠던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특히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의외로 만족스러웠던 점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승차감이었습니다. 저는 첫 차로 K5 1.6 터보 가솔린을 구매해서 2년을 탔었고, 그 후 기아 플렉스를 이용해 K5 하이브리드를 탔었는데요. 타고 다니면서 느낀 점이 내가 타고 다녔던 K5랑 같은 K5 맞아? 라는 생각이었어요. 특히 저속에서 EV 모드로 도심을 조용하게 달릴 때는 전기차를 타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했고,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은 K5라는 차가 반체급 더 높아진 느낌이 들게 했어요. 제가 반체급이라 한 이유는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한급, 그러니까 그랜저나 K8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분명 K5 중에서는 가장 상위 트림의 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얼마 전에 탔던 K8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2.5 가솔린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더 체급이 높은 차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연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단순 유류비 측면이 아닌 정신적인 만족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컨텐츠를 하면서 연비가 좋은 차를 탈 때도 있고 연비가 안 좋은 차를 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팅어 3.3 가솔린을 탈 때는 타고 싶지만 조금 아껴 탈까? 또는 컨텐츠용으로 좀 집중해서 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차를 타는데 위축이 되더라고요. 물론 운전할 때는 즐거워요. 즐거운데 주행 가는 거리가 깎이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파. 연비 트립은 보기가 싫은데 컨텐츠 때문에 보기는 해야 되고, 주유소는 왜 이렇게 자주 가야 되는지 그 당시 주유소를 5일에 한 번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처럼 기름값이 오르면 차 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런데 그 뒤에 K8 하이브리드로 교체를 해서 이제 차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마음에 평온이 찾아온 거예요. 일단 차를 아무리 타도 주행 가는 거리가 안 닿습니다. 주유소 5일에 한 번 가던 걸 2주에 한 번 가고, 연비 트립도 볼 때마다 뿌듯해하면서 운전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처럼 기름값이 올라도 별 생각이 없다. 거기에다 승차감이 좋은 차를 이렇게 좋은 연비로 누릴 수 있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또 신기하기도 하면서 개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차량 감가가 줄어들고 있다입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에서도 감가가 적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 전기차가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들이 호재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둘 다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전기차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충전과 주행거리예요. 이 두 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저는 굳이 전기차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전용 혜택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이 혜택들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나면 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공용주차장 50% 할인이 정말 유용했어요. 특히나 출퇴근하던 시절에 이 하이브리드 차를 끌고 가면 주차가 무섭지 않았다. 저는 짧은 주행거리 혹은 고속주행이 많은 환경에서 차를 이용한다면 경제적인 면, 가성비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가솔린 모델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솔린 모델이 꺼려져서 하이브리드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모델들이 있는데요. 바로 투싼과 스포티지입니다. 사실 아반떼나 소나타 K5급 이런 애들은 가솔린이 정말 가성비로 탈만하거든요. 투싼이랑 스포티지는 가솔린을 선뜻 추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변속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건식 7단 DCT가 들어가 있어요. 이 변속기는 저속에서 가다서다 하는 환경에서는 승차감이 안 좋기로 유명하죠. 저도 투싼을 타면서 겪었고요. 신차로 샀을 때 변속기 상태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말이 많고 내구성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산다면 이 조합은 절대 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사고 싶지 않은 차를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를 타보기 전에는 단순 좋은 연비를 누리기 위해서만 타는 차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컨텐츠를 통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은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이브리드는 단순 연비 2.0이 아닌 더 좋은 상품성을 느끼기 위한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의 상품은 판매량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드라이브 되세요.